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7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일찍 잔다고 잤는데 아침에 겨우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한다. 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했었는데 어제는 낮에 그 슬기로운 기업 분석 찍을 때도 살짝 막 졸리기도 했고, 그리고 낮에도 정말 계속 어제는 우리 고객분들하고 점심 때도 약속, 저녁에도 약속하니까 잠깐이라도 깜빡이 눈 붙일 시간도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좀 일찍 잤는데, 일찍 잔 게 이제 한 12시 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한 6시간 반, 7시간, 6시간 반 정도 잤더니 지금은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댓글 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 건데, 우리 장미화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전무님이 운영하신다는 채널에서 엄청 손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케이프증권이라고 하여 주식창을 만들어 주식 공부한다고 회원 모집하여 기관과 같이 비밀리에 운영한다고 하며 주식 매수 후 매도만 하게 하며 매일같이 하루에 2번 20일간 운영, 거기에 가슴 녹아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걸 캡처하여 놓았습니다. 새벽에 밴드 들어가려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채널에 가끔씩 우리 장미아님 예전에 한번 들어와서 그 댓글도 남겨놓으셨잖아요.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댓글도 하셨는데, 저번에 큰 손들도 눈길 주는 상법, 이게 어저께인 건가요? 밴드 이름이 미래결정회의라는, 이게 어제 달아놓으신 거였군요. 근데 저 옛날에 같은 직장 동료분들도 가끔씩, 그저께도 신한투신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채권팀장님이 오랜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요즘 뭐 밴드도 있고 뭐 그러더라 해서 형님 그거 다 그 사칭 채널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저희 CIO 하셨던 분도 한 달 전쯤에, 지금 거의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그죠? 저를 사칭해서 막 이렇게 많은 순진한 분들 꼬드기나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뭐 그러고 있는데, 그 CIO 분도 박 대표 오랜만이야. 요즘 그 주식 공부방 만들어 놓은 것도 봤어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거 사칭입니다 했더니 안 그래도 좀 이상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그죠? 뭐 광고식으로 또 막 올라왔다 그러고, 거기 내용 보면 내용은 거기 보면 제가 우리 채슬리 TV나 여기서 했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결국은 밑에 보면 무슨 밴드 가입하라, 종목 뭐 300%, 뭐 최근에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났다는 등, 딱 보면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이렇게 사칭에 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 3년 전에도 많으셨거든요. 어쨌든 빨리 경찰에 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신고를 하면요,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뭐 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피해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따가 첫 번째 기사가 이 사칭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경찰에
좀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윙맘님께서 병원 생활로 근 한 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병원 좀 갔다 오셨군요. 채슬리로 주식 공부 시작한 60살 아줌마입니다. 매수 매도로 헷갈려 주식 살 때 팔 때 얼마나 긴장하는지 땀범벅이 된답니다. 빨리빨리 돈 모아서 전무님 찾아가는 꿈이 생겼습니다. 예. 전무님 목소리 자장가 맞아요. 밤늦게 못다 들은 것도 듣지만 잠이 안 올 때도 듣습니다. 효과 짱입니다. 목소리가 마법 같아요. 어제는 18,000분이 보셨더라고요. 잠자러 오는 방송으로 이제 소문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무슨 멜라토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인가 뭔가는 그래도 그 생약 성분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잠 안 올 때 먹는 거라고. 근데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를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영상 듣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저도 주무시면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다는 말씀에 화들짝 어떻게 하셨지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망망대해에 홀로 떠도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채슬리 TV가 있어서 이제 외롭지 않고 등대지기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 댓글로 동병상련을 느끼며 이뤄봤습니다 하셨습니다. 긍정의 에너지 채슬리기 받으러 드디어 내일 갑니다. 오늘 오시는군요. 네. 벌써부터 설레이고 좋지만 엉망진창 성적표 들고 교무실에 학생부장 쌤 만나러 가는 학생같이 떨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시면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그 계좌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현수님은 6월 30일 가입한 인턴이라고 하셨고요. 1년. 네. 뭐든지 그죠? 우리가 뭐든지 꾸준히 1년을 하면 반드시 실력이 늡니다. 근데 보통 3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1년 된 인턴 선배분들이 댓글로 엄청 많이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이면 참 많이 배우실 거예요. 지금 벌써 거의 1년 반 되신 분들 작년 하반기 그 떨어지는 장, 계엄 사태, 트럼프 당선되고 국장 탈출 그리고 올해 트럼프의 관세 이슈 등등 해가지고 참 그 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인턴 생활 하시면서 실력이 부쩍 늘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도주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1년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1년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일 겁니다. 전무님 얘기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기사들도 있었는데 전무님 해석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그 부분만 더 열심히 듣기도 합니다 하셨고요. 요즘 우리 모닝브리프에 보면 이혁 부장님이나 우리 신영 부장님이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거의 리서치 RA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리서치 어시스턴트. 네, 그런 저희가 못 본 리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탁탁탁탁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아침 모닝브리프 이 회의하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신문을 제가 보는 것과 전무님이 보시는 같은 글이 전무님이 읽는 순간 내용이 달라지는 느낌은 무슨 좋아인지. 그래서 이 코너 중독이 되었어요. 한 회 한 회 듣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력이 늘 것이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벌써 저랑 2년 이상 이렇게 스터디 하신 분들이나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뭔 말을 딱 꺼내면, 뭐, 언제,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박세익 아바타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박전무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제 스타일이 제일 잘하고 제가 제일 우리 업계에서 주식 잘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성공의 투자의 법칙은 그래도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다 맞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했을 때 결국은 주식에서든 부동산에서든 어느 자산시장에 가서든 그래도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의 심박이 나른한 오후에 비타민이 되어 두 눈이 번쩍 띄입니다. 돌담 밑에 피어있는 봉숭아 잎으로 손톱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여기에 우리 여유로운 삶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튜브로 인생공부님이신데 첫눈 올 때까지 예쁘게 물들어 흰 눈꽃송이와 봉숭아 송끝의 만남이 여름과 겨울의 어울림으로 추억되시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댓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유튜브로 인생공부. 아주 이런 시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인데 인생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의 중도의 길, 높은 가치관,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지표, 대표님의 절대된 태도와 채슬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참 따뜻한 세상으로 비춰서 늘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진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나긋나다. 근데 제가 제 거 다시 들어보면 정말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1.25, 1.5로 들으니까 괜찮긴 한데 여전히 제 목소리는 제가 참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도 잠자기 전에 꼭 듣는 영상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7학년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계좌는 마이너스 26.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26 정도면요. 우리가 25% 마이너스면 4천만 원이 3천만 원 되면 25%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의 변동성을 감안을 해보면 25% 정도는 언제든지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조바심 그죠? 조바심만 안 가지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노트북 앞에 앉아 모닝 브리핑 들으며 인턴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60대라 누님이 되네요. 우리 오순옥 누님이십니다. 그죠? 네. 아침에 이렇게 노트북 딱 앞에 앉아서 엄마 뭐 봐? 하고 봤더니 이 모닝 브리프 들으시면서 미국 시장이 어떻고 중국 시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아마. 자, H20 탑재된 HBM을 기존 HBM3에서 HBM3E로 교체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식도 엔비디아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만약 삼성 2분기 1조 손실 처리한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만 있다면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그 오데리의 자료에 HBM3E를 사용하는 H20 중에서도 울트라, 그죠? H20는 3, HBM3를 쓰는데 HBM3 울트라, H20 울트라 칩에는 HBM3E가 들어간다 해서 3E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고 HBM3는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식하면서 특성을 즐겨하는데
아직도 변동이 심한 날은 후달립니다. 운동할 때 고통을 즐기듯. 네, 맞습니다. 이 변동성을 하다 보면 이제 즐기게 돼 있습니다. 나는 80이고 시장이 2반이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전무님의 월간 전망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니 참 재밌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시장에 맞서지 않고 수경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월간 전망대에 우리 신용영 부장에.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분이실지 대충 네, 그 한 두세 분 중에 한 분이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월간 전망할 때 자주 오세요. 자,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80년대부터 주식하셔서 저는 절대 안 한다는 신조어였는데 코로나 때 퇴임하면서 주식 시작했고 나름 손절 라인 지키고 산업 공부하면서 시장에 알려주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괜찮은 편입니다. 자녀들과 소통도 되고 좋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삼성중공업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13년 전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보니 5천만 원임 하면서 후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그래도 다행이네요. 상패당한 주식도 많은데 또 우리 박옥숙님은 앞으로는 오를 것 같은데요 하셨고 네, 어머니께서 최근 핫한 종목을 남겨주셨네요. 한국조선산업이 향후 3년치 일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고부가치 LNG선 수주 및 성과도 높은 가격에 계약 예상된다고 하니 이때까지 기다린 거 없다 생각하고 2, 3년만 더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참 좋다 그죠?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거기에 또 대댓글을 남기시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뭔가를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자, 50대 중반인데 인생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요까지는 방금 좀 편집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30살 투자자입니다. 저의 전략은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MACD 골든크로스 되면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그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로 미국 주식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소비주들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기계적 매수 매도만 하던 때에 전무님께서 읽어주시는 뉴스와 함께 접목을 하니 매크로도 알게 되고 왜 주가가 왜 이런 상황인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와, 나이 30에 잠깐만요. 제가 나이 34살 때가 그때 신한투신 매니저로 대리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시스템 펀드도 만들어서 막 했었는데 나이 30이신데 지금 RSI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관심 종목에 적어두었다가 MACD가 골든크로스 여기 일봉인지 이제 주봉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일봉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골든크로스가 딱 되면 그러면 매수하는 전략 거기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 펀더멘탈과 테크닉을 다 이용하시는 거다 그죠? 우리가 보면 프로 선수들 중에 성공하는 프로들이 이 펀더멘탈과 테크닉이 다 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로 따지면 기본적인 체력 이게 펀더멘탈일 거고요.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한국 선수들이 체력은 좋은데 테크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께서 딱 오시고 보았을 때 체력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체력 훈련부터 시키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이 부족했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 펀더멘탈 분석이 기본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까지 접목시키니까
그러면 서른부터 지금 이 정도 수준이시니까 나중에 한 25년 지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 개인 투자가 한 10명 안에 들어갈 것 같네 보니까. 비가 내리네요. 담비입니다. 이번 주는 좀 흠뻑 내려주길요. 전문인 방송이 꿀잠을 부르기도 해요. 바로 레드선 됩니다. 우리 김만구님이 아까 제가 모닝브리프 거의 끝에 남겨놓으신 거 봤어요. 오도룡님을 업고 가야 하기에 저도 양봉하겠습니다. 라고. 내측으로는 음봉 느낌이 이오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인들에게 웜의 신박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구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이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긍정의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한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세상을 원망의 눈으로 보며 살았더니 돌아오는 건 주위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마음 다잡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게임 세상님이시군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약간 이제 삐딱선을 타다가 고등학교 때 완전히 삐딱하게 지내다가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게 제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거기서 어떤 형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시면서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연대 다니다가 온 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조카인가 사촌 동생. 근데 저 한 살 많은 그 형 보고도 세익이 좀 본받아라고. 그 형님이 64년생인가 그러셨는데 저한테 좋은 얘기를 자꾸만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공원에서나 이 길거리에서나 눈이 마주치는데 하이 이렇게 우리는 뭘 봐 보통 이래 예전에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표정이 좀 어두웠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밝아졌지만 뭘 봐 저 사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눈 마주치면 하이. 예, 거기서 제가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였군요. 91년. 그래서 92년 넘어갈 때. 그게 제 인생에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한 그 컬처에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컬처 샥이 있잖아요. 제가 그 컬처 샥을 느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친절하지? 그리고 제가 동전을 와르르 떨어뜨렸을 때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 난 듯이 우르르 해가 달려들어서 동전 주워서 저한테 딱 갖다 주고 길 가는데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어요. 고장난 차 뒤로 그죠? 도와주려고 그렇게 서 있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문화에 그런 거를 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장난 차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에너지로 제가 이제 삐딱선을 타던 저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확 바뀌었어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이 프레임이 항상 그때부터 제가 다시 표정이 웃는 얼굴로 바뀌고 항상 내 주변에 뭔가 항상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뭘 도와줘야 되지 이런 관점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도와주려고. 그래서 제가 work hard, be nice. 그러면 amazing thing will happen. 했던 그 코난 오브리언의 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메이징한 일들이 내가 정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 어메이징한 일이 안 생기지? 비 나이스 하지 못해서 그랬었구나. 예, 제가 그랬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내 주변 사람한테도 항상 긍정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인사, 그죠? 밝은 얼굴로 인사.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그러면 세상 사람이 누가 나를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자, 저도 제 본 계좌보다 좋은 주식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아이들 계좌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본 계좌에서 이거저거 삽질하느라 좋은 주식 발굴을 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 하는 목소리, 이걸 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4분 45초에 집 팔아서 주식하는 아들입니다. 집값보다는 조금 벌었고 올해는 코스피 지수 따라가지 못하네요. 코스피 지수 대비 마이너스 3%포인트 언더 살짝 하고 있는 건데 방송 듣고 다들 걱정하실까봐 댓글 남깁니다. 어머니도 삼전이 비중 있게 물려있지 올해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삼전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인 방송 듣고 계셔서 기쁩니다. 우리 알피님 로블록스 플레이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채슬리 TV에 우리 최밀턴 분들이 어제 사연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그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또 우리 마음을 혹시 걱정할까봐 그 마음을 걱정하셔서 또 이 댓글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알핀이면 무조건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배려심이면 어디서나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 전문의 오버행 이슈로 달바 글로벌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질 때 많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이 앞으로도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달바 할 때 제가 그 기업 분석할 때 들어가지를 않아서 보통 이 새로운 상장된 종목 나오면 무조건 그 락업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락업 물량을 체크해야 되고 그게 1개월, 3개월, 6개월 됐을 때 예전 그 작년 거 APR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 APR 거 들어보면 그때도 락업이 언제 풀리니까 그러면서 그죠? APR도 똑같았어요. 락업 풀리기 전에 조정받는 모습.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물량이 쏟아질 때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789 달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셨는데 이럴 때 읽을 만한 좋은 책 몇 가지 추천 부탁합니다. 네. 당장 일단 무조건 제로 투 원 책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의 인문학 우석 님이 쓰신 부의 인문학 요거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돈의 심리학 그리고 그거 읽다 보면 8월 초쯤에 시계로 할아버지 책 나오실 거거든요. 네. 주식 투자의 기쁨이라는 시계로 할아버지 책 나오면 그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처음 달아보시는데 청년이든 장년이든 돈은 채슬리에 맡기고 시간적 자유를 얻어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 부부가 합의해서 노후 자금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좀 챙기고 여유롭게 행복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대구 방문 때라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러셨군요. 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전화번호 있거든요. 저희가 대표번호가 784-3520입니다. 784-3520. 전화하셔서 주말에도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지금 4시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는 완전 초보자이고 돈도 아주 조금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KB나 DB나 지금 랩이라고 해요. 채슬립 랩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KB은행 가서도 아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3천만 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네, 거기 하시면 되고 그 랩에 지금 목표 전환형은 삼성증권밖에 이제 판매를 안 하고요. 일정 부분 딱 들어가서 수익 나면 딱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전환형은 없고 그 개방형인가 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 노근창 센터장님 의견 올려주셨는데 그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신랑의 50대 주부인데 우리 신랑의 퇴직금과 위암 판정받고 수술 후 진단금이 나와서 저에게는 큰 돈이 생겼는데 그러시군요. 제가 주식하기는 무섭고 선생님 말씀 듣고 랩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삼성증권에 문의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인지 가입이 안 되네요. 삼성증권에서 이번 주부터 판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다가 그래서 큰 돈이 CMA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막막하네요. 그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PB분을 통해야만 또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780에 방금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3520번 784입니다. 3520번에 전화하시면 아주 목소리 좋은 우리 조재현 차장 아니면 오우석 대리가 전화를 받을 겁니다. 여기 먼저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 보려면요.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여기 7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받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주 잠깐만요. 근데 토요일 날 이 좌석이 다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S&P 500이 이번 주에 60일선이 200일선을 뚫었는데 여전히 8월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여전히 8, 9월은 좀 계력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력장. 그리고 이게 보면 종목별로 저는 이제 종목별로 좀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지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갑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더 갈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23년 홀수 년도에도 그때 8, 9, 10월 달에 3개월 연속 나스닥 음봉 났거든요. 근데 8월부터 그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빌 에크먼이 나는 10년물 금리 숏 배팅한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5%까지 갔어요. 그 뭐 금리가 5%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조정이 있었고, 퀀트적으로 보면 7월까지 장 좋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8, 9월 달은 좀 8월이 썩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9월은 1928년 이후로 거의 100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률대로 저희는 그냥 확률대로 합니다. 확률이 51%인 카지노라, 확률이 49%인 갬블러라. 무한 반복을 하면 갬블러는 제로가 되잖아요. 카지노는 돈이 계속 불어나고 그냥 확률 배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어찌하리요? 라고도 남겨놓으셨는데 2차전지 보니까 약간 그래도 턴어라운드 좀 조짐이 약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근데 예전에 3% 상담소 할 때처럼 참 많은 분들이 이 주식 때문에 마음을 상하시고 불안하시고 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한 사연은 좀 답변 드려야 될 만한 사연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리딩방 사기 총 피해액 1조 원 육박, 펀드 매니저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금융투자 사기가 본격화한 최근 1년 반 동안 관련 국내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경찰청 집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투 사기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에 4,030억, 작년 하반기에 3,074억, 올해 상반기에만 2,800억, 도합 9,900억이래요. 이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나 지금 리딩방 사칭하는 쪽에서 이쪽이 노다지다 생각하고 막 들어와서 바퀴벌레처럼 근절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투 사기는 사기단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나 투자 세력 등을 사칭하며 SNS나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포섭한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내 잠적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은 국내에서 리딩방 사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속칭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며 환호하는 가짜 바람잡이 대화자를 투입해서 투자에 대한 조바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요. 경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 사기는 당사자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자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수익 기회를 찾는 투자자 본연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투자 제안을 공모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암호화폐 등 실제 업계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를 뺏겨서 내놓는 데다가 정교한 가짜 금융사 웹사이트나 앱을 동원해서 실제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는 착시를 유도한다. 이 때문에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은 물론이고 은행 현업 종사자, 펀드 매니저, 변호사 등 전문가도 범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금투 업계의 전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자 유한회사 등 유령 업체를 만들고 법인 계좌를 제시하는 등 범죄 수법이 빨리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를 개인 탐욕의 결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크게 번져서 시민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 사기 사건의 국내 신고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만 4,500건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3,500건, 올해 상반기에 또 3,000건으로 작년부터 이런 리딩방 사건이 대거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단 범죄의 죄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노후자금 마련이나 자산 증대를 목표로 금융투자를 하는 사례가 흔해지면서 사기단에 속아서 개인의 종잣돈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투 사기는 이미 묻어놓은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로 계속 돈을 더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피해금이 금세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큽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범죄로 가로챈 돈은 곧바로 계좌에서 인출해서 자금 세탁을 하기 때문에 사기단이 검거되어도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저희 먼 친척 이모님의 지인분이 저희 회사에 오셨거든요. 5, 6세, 4세 정도 되셨었는데 저희 또 친척분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고 계셔서 계속 지금 여기 사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앱을 전화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허접하게 만들어진 앱이 있고요. 거기서 마치 실제 매매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분의 계좌가 뭐 7억 4천 얼마 수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참. 그때 7억 5천인가를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그 받는 사람의 통장도 그게 계좌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가상화폐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바꿔가지고 그 받는 사람의 계좌명이나 보면 근데 어떻게 이걸 보시면서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게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근데 저희 이 오셨던 지금 고객분 중에 은행 부행장 하신 분조차도 깜빡 속아가지고 2억인가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또 그리고 이 악당들이 저나 우리 업계에 좀 많이 이렇게 신뢰를 받고 계시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 해가 하는데 이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딥페이크로 뭐 제 얼굴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몇천억, 이게 9천억 이게 신고된 것만 이런데 이 지금 조단위 손실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뭐 피해 사례가 나왔을 때마다 어차피 피해금 저거 못 찾잖아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국가적으로 좀 이 청와대에다가 저거 좀 하던가 해야 되겠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근절이 좀 되도록. 그런데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빅2와 바이오시밀러 동맹 삼성 에피스 10조 원 시장 선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사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유통회사 자체 브랜드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래요? 미국 처방약 시장 유통의 50% 이상을 점유한 대형 업체들과 바이오시밀러 동맹을 맺은 세계 첫 사례가 되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조 단위 신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요. 1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미국 1위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이 PBM이라고 그러죠. PBM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그리고 2위가 CVS 케어마크와 각각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PL 방식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는 쿠엘런트 그리고 CVS 케어마크는 코다비스라는 자체 브랜드로 연내 미국 전역에 출시를 하군요.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PBM 이 빅3 업체 중 두 곳과 한꺼번에 이런 PL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빅3 업체는 미국 처방약 시장 유통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와 CVS 케어마크의 점유율은 두 회사를 합쳐서 57%에 달하고요. 그럼 나머지 한 회사가 23%다 그죠? PBM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미국에서 의약품 유통 구조의 최상단에 있고요. 의약품의 진입과 퇴출 가격 등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세계 10대 매출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개발사인 미국 존슨앤존슨의 특허 만료로 올해 초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렸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미국 암젠, 독일 포미콘 등 세계 7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PBM이 수만 개 약국 네트워크 공급 물량의 90%가량을 PL 제품으로 채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요? 90%가량을 PL로. 이 경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연간 10조 원 규모 시장에서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유경 신영증권연구원은 미국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대전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승리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발췌하느냐, 그걸 어제도 질문이 있었었는데, 그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이 기업의 미래의 매출과 프리 캐시 플로우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에다가 순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체크하고요. 그러면 이 시장 규모가 얼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지, 그리고 다시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신문이 참 좋은 거죠. 우리 기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발생할 때마다 탁탁탁 올려주니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 이 프리 캐시 플로우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좀 더 쉽게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죠? 보면,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셀트리온을 보고 삼성바이오랑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할을 했을 때 최근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 얼마에 영업이익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과거에 셀트리온이 매출 1,000억일 때, 5천억일 때, 1조일 때, 1조 5천억, 지금 뭐 3조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넘어섰을 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또 빵 튀는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K의약품 미국 수출 상반기에 47% 급증. 자, 올해 상반기에 환경 대체 데이터 플랫폼 에이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약 4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한 2천억 정도 수출했군요. 지난해 같은 기간 한 5조에 비해서는 25% 늘었습니다. 미국 수출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올해 상반기 1조 5천억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한 500억 원 대비해서 47%가량 늘었고요. 지난 6월 한 달에만 한 6,350억 원을 기록을 했고, 항체 의약품이 6,300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월부터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밀어내기 수출에 나섰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외국산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의 1년간 미국의 생산 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약품에다가도 관세 때릴 거다, 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바이오 쪽에 특히나 셀트리온도 이래 박스권에 요 단기 박스권 요 상단까지는 와 있기는 한데, 알테오전이 이렇게 막 신고가 내는 거에 비해서는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 좀 갇혀 있잖아요. 요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 말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에 아무래도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높은 그런 메디케어 비용을 갖다가 다운 시키려면 어쩔 수 없어요. CMO 해야 되고 외주를 줘야 되고요. 외주. 그 CMO 외주 받아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는 쌈박하는 거고,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끝난 거 바이오 시밀러 만들어 가지고 그죠? 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는 가격을 확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다가 관세를 때린다. 관세를 때려서 이걸 국내로 유도한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가부채 위기 밸런스 국방비 빼고 예산 1유로도 안 늘린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고요. 다른 유럽 국가도 국방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복지 등 다른 정부 지출 삭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 우선주의로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국가 부채 때문에 빚을 더 내기 어렵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고요. 주요 유럽국의 국방 예산 나와 있는데 24년 기준 추정치네요. 그리고 이쪽이 24년이고요.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인데 독일이 64, 프랑스가 113, 영국이 101, 네덜란드가 43%네요. GDP 대비. 그리고 여기 국방 예산은 25년, 그리고 자주색이 26년인데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700억 유로. 요즘 유로가 한 1,500 얼마 하잖아요. 그죠? 환율이. 그러면 한 100조 되네요. 1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고 내년에 프랑스, 영국 꽤 큰 돈 쓰고 있다. 그죠? 프랑스의 바이르 총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프랑스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3조 3천억 유로 5,300조를 넘어섰고 빚의 짓눌리기 직전 단계라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8년 그리스와 비슷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거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27년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2017년 대비해서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프랑스 국민과 시민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2.1%인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35년까지 5%로 확대하기로 했죠. 문제는 프랑스 국가 부채가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IMF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116까지 상승했고 2030년 되면 128%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직면한 프랑스가 꺼낸 해법이 나머지 예산 전부 동결, 국방비 제외하거나 현 국제 정세에 맞춰서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7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국방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1유로도 더 지출하지 않겠다. 어떤 부처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다른 유럽 각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처지이다라는 얘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요. 관세발 손실 수조 원 노사임단협 회의에서 위기감 호소한 현대차. 자, 현대차가 미국의 25% 관세 폭탄 여파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수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장기화하면 미래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16일 업계와 노조 등에 따르면 이동석 현대차 국내 생산 담당 사장은 전날 충남 아산 공장에서 열린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 협상 교섭에서 외부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수조 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내 환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장이 언급한 외부 전망은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한투증권은 최근 현대와 기아의 관세 부담이 각각 5조,
그리고 4조 등 총 9조 3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한 17조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국내 공장에서는 공피치? 컨베이어 벨트를 빈 채로 운영하는 거. 공피치네요. 공피치. 그리고 특근 중단, 휴업 실시 등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엄살을 부린 건 아니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올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5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현대 기아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나오겠죠. 미국발 관세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아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작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사측에다가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애플 테슬라 빼고 M7에다가 넣자. CEO 주식 대박난 이 회사. 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와 실적 AI 열풍에 힘입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새에 주가가 거의 2배 올랐고요. 초대형 클라우드 계약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시장에서는 오라클을 애플이나 테슬라 대신 핵심 기술주 7인방인 M7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챗GPT 이후 3배 뛴 AI 대표 수혜주. 매출은 1년 만에 20% 급등. 3개월 만에 주가가 2배. 와.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레리 앨리슨, 오라클 자문급자. 오라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22년 11월 챗GPT가 대중에 공개된 이후 오라클 주가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만 9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올 들어 오라클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견조한 실적과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고요. 오라클은 오픈 AI 소벤과 함께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오픈 AI가 이 계획의 연장선에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 4.5기가와트 용량을 추가로 임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원자력 발전소 4호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최근에는 연간 3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도 수주를 했고요. 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클라우드 계약으로 평가가 된다네요. 이번 거래는 오라클이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고 오라클은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고객명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계약에 따른 매출은 2028 회계연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엔비디아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일부 칩에 한해서 엔비디아 등 한해서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라클 주가가 오히려 5.7%나 급등했고요. 호재가 겹치며 이날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 세계 2위 부호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테슬라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앨리슨 창업자의 자산주 80% 이상은 오라클 주식과 옵션으로 스탁 옵션이겠죠.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 수요는 본 적이 없다면서 한 고객이 자사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오라클에 맡기겠다는 전례 없는 규모의 주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망도 장밋빛인데 지난 4분기 이번 3에서 5월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2026년 회계연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 분기 성장률 5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네요. 설비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오라클의 설비 투자 규모가 한 29조를 넘어서 전년에 약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츠 CEO는 26년 설비 투자액이 35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전략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 투자은행 TD 카우어는 27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10월 주가가 234달러니까 한 17%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런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로 꼽히는 M7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데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비말 파텔 콜롬비아 셀리그먼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매니저가 M7에 애플과 테슬라를 빼고 대신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포함한 할 것을 제안했다고도 했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칭 피해 때문에 좀 마음이 참 무거워가지고요. 이 웜의 신박 하면서도 좀 흥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사칭 피해 조심하시고요. 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팝업을 띄워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입니다. 최근 박세익 전무또는 채슬리의 이름을 도용하여 투자 사이트, 밴드, 텔레그램, 리딩방 등으로 유도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칭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과 저 박세익 전무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무료 무슨 저걸 하거나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내방하셔서 계약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외 모든 유료 무료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 및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그런 사칭 채널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칭 채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백 %의 수익을 냈고 그래서 지금도 무료로 급등주로 알려줄 테니까 번호 7번을 보내고 밴드에 가입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모든 금융거래는 계약서 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랩을 가더라도 거기서 랩 신청서를 직접 쓰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 없이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거는 다 사칭이고 사기이니까 특별히 각별히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칭 피해 없고 건강한 투자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